3번을 보시면 이게 사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집단의 평균을 합산해서 다시 평균을 내는 그런 연산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처음 해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냐면 이 집단의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다시 곱하고 이 집단의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다시 곱한 다음에 그걸 전체인 100으로 나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하겠나 친구들? 자, 그 연산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평균 M은 45 곱하기 M1 더하기 55 곱하기 M2거든? 분모에 뭘 넣어야 되지? 100을 넣어야 되잖아. 그 100을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게 내분점의 공식이 되면서 이거 뭐지? M1과 M2를 55대 45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식의 의미는 M은 M1, M2를 55대 45로 내분한다라는 말이 돼요.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관찰해 볼까요? M1과 M2의 대소관계가 안 나와 있는 게 문제인 건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딱히 고민할 여지가 없죠. 두 개의 평균이 같으면 당연히 합쳐서 평균이 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만 그려보면 돼요. 첫 번째는 M1이 M2보다 크니까 M2가 여기 있고 M1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55대 45로 내분하는 거니까 55가 더 크잖아요. 그죠? 55가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점에서 약간 이쪽으로 치우친 이 위치에 뭐가 있게 되냐면 M이 있게 돼요. 실제 중점은 어디 있게 되냐면 여기 정중앙이니까 여기 있게 되거든요. 여기가 2분의 M1 더하기 M2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 척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뜻이죠. 실제 평균이 얘보다 왼쪽에 있냐? 네, 온석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현 어머님. 네네. 오늘 성현이가 뭐 결제했다는데 네. 속성에 결제가 못 돼가지고 했다고 네네. 아,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가 결제를 제가 한 것은 아니어서 확공한 결제가 더해져서 추가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거는 해보셨으면 확인이 됐을 텐데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라고 하면 그죠? 55 대 45니까 이번에는 평균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중앙은 여기 있게 되겠죠. 그죠? 여기도 그 얘기가 아니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가 2M M1 더하기 M2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정중앙보다 왼쪽에 있냐는 게 틀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점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24번을 보죠.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투점 EF에 대하여 DEF의 넓이가 ABC 넓이 KB일 때, 이거 보시면 뭐냐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넓이의 B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림으로 푸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손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실제 비율을 맞춰서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생각해보고 할게요. 알았죠? 약간 어떤 느낌으로 그리면 되냐면 삼각형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려요. 어차피 연장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A, B, C가 있었다. 됐어요?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를 D라고 하죠. 그리고 몇 대 몇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 4S인 거야. 3S. 1대3이니까. 즉 밑변의 길이의 B를 다 넓이로 표현을 해버리세요. 어차피 물어보는 게 넓이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B는 C2를 1대2로 내분한다라는 얘기니까 C2예요. 항상 분점은 시작하는 점을 잘 보셔야 돼요. C부터 스타트를 끊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있으면 실제로 여기가 1대2라는 얘기죠. B를 일부러 안 맞게 그리는 겁니다. 손으로 그린다고 간주했을 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2면 저기 전체가 4S니까 여기는 8S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A는 BF의 중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F가 있는 건데 길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으시면 똑같이 8S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삼각형 DEF의 면적이거든요. 그죠? DEF의 면적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여기. 근데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디 갔냐?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S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그려도 한 이 정도 퀄리티는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DEF는 몇 S예요? 18S죠? 맞잖아요? 이게 ABC의 넓이 몇 배냐? ABC는 4S잖아요? 몇 배? 2분의 9배입니다. 그래서 10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뭘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몇 대 몇 계속 쓰고 있으면 졸라 지저분해져요.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몇 대 몇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거든. 그런다고 비례상수를 계속 쓰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상황이. 그래서 이걸 넓이로 환산해서 하시면 B가 쉽게 통합이 되면서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아시겠어요? 네. 28번 보겠습니다. A가 A,4이고 B가 1,B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 Y축 위의 점을 Q. 이걸 이제 P를 뭐 X, 0, Q를 0, Y 잡고 거리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작도 합동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작도 합동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운 작도 무슨 작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입니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왜 제일 처음 배우냐면, 자, 이런 선분이 있다고 할게요. 이 선분을 컴파스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분 AB였는데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거리를 재도 거리는 반드시 같게 됩니다. 여기를 잡아서 거리를 재도 거리는 반드시 같게 됩니다. 여기를 잡아서 거리를 재도 거리는 반드시 같게 됩니다. 즉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사실상 뭐냐면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는 형태다라는 것이죠. 이거의 응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1학년 때 이걸 배우게 한 이유는 바로 2학년 때 이걸 찾게 하기 위함이죠. 삼각형의 외심이요. 삼각형의 외심은 중심으로부터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둘의 교점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도 거리가 같고 여기랑도 거리가 같다는 지점이니까 이 원의 외심이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작도 합동을 2학년 삼각형의 외심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배운 애들이 항상 외심이 되시면 헷갈려요. 선생님, 외심이 각의 이등분선인가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 같은 거리에 있다고. 아, 니네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야, OPQ에 무게중심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의 좌표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잖아. 왜냐면 P는 Y좌표가 없어요. X좌표만 있잖아요. 그죠? Q는 Y좌표만 있죠. X좌표가 없죠. 그러면 얘 3배가 P X좌표니까 마이너스 3,0이에요. 그죠? 예. Q는 같은 이유로 0,3이에요. 그럼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즉 직선 PQ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직선 PQ를 구해보시면 Y는 X-3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얘를 풀면 4-B는 1-A가 되기 때문에 A-B의 값이 마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뭐 거리 재고 자시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뭐라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자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편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녀와요. 죄송합니다. 더 즐거운 수업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저희 능력이 아직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조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재밌게 생긴 얼굴인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그렇습니다.
어떤지 앞에서 강의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얼굴이 아주 즐겁게 잘생겼거나 아니면 진짜 아주 즐겁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조는 거 보니까. 예. 그렇고요. 0,0과 6,0과 3,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세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G1, G2, G3의 무게중심이 같다. 이거를 수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무게중심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 풀기 전에 이걸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무게중심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중선을 긋고 이렇게도 중선을 긋고 이렇게도 중선을 긋게 돼 있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다 아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중선을 그으면 이 6개의 면적이 다 똑같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 모른다고?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우리는 왜 무게중심이라고 부를까? 저 G가 진짜로 그래비테이셔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예요. 진짜 무게중심이라고. 알았니? 왜 무게중심이라고 부를까? 야, 삼각형이 무게가 어딨어? 선생님, 제가 종이 잘라서 삼각형 만들어봤더니 무게가 있던데요? 그건 종이의 무게지 삼각형의 무게가 아니야. 삼각형이 무게가 어디 있는데 무게중심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무게라고 말하는 것은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면적 중심. 그럴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럴싸하죠? 면적 중심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를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로 와볼게 이제. ABC의 무게중심과 G1, G2, G3의 무게중심이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면적의 중심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G1과 G2와 G3는 또 각자의 삼각형의 무게의 중심이거든. 각자의 삼각형의 무게의 중심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체 면적은 약간 물리적인 얘기예요. 수학자님 계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이라고 간주합시다. 면적이 같으면 종이가 완전 균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 점으로 다 짱 박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종이를 다 파쇄해가지고 저 한 점으로 다 이렇게 쌓는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삼각형이 싹 사라지고 점만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점들이 소위 무게라는 걸 가진 상태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3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쪼갠 거였잖아요. 그거를 파쇄해가지고 다 얹었더니 여전히 균형을 잃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실제로 이 말은 PAB하고 PBC하고 PCA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이 면적이 달라버리면 이걸 파쇄해서 한 점으로 다 올리게 되면 균형을 잃겠죠. 그럼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의 밀도를 균일하게 세팅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무게중심을 이 한 점을 이렇게 딱 받치면 삼각형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심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걸 다 파쇄해서 한 점을 올려도 여전히 얘가 조그매진 삼각형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면적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은 계산을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여기 세 개 면적 같다는 얘기다. 이렇게.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체의 면적을 이미 알 수 있게 줬잖아요. 얼마예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18인가요? 그러면 하나당 6시계야만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감사해요. 네, 하나당 6시계야 말이 되니까 이게 P는 실제로 Y좌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2네요. 2. 여기가 6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사실상 이 P는 뭐냐면 C랑 X좌표가 동일해야 돼요. C가 3,6이었죠? 여기도 3이어야 돼요. 즉 3,2여야만 말이 되는 거라서 A 더하기 B는 5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는 해설을 참조하시고, 저는 그렇게 풀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무게의 중심이라는 게 면적의 중심이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 면적의 중심이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면적의 중심이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되겠니? 유사한 게 몇 개 있거든. 또 나오면 보여줄게. 30번 볼게요. P가 한 변의 길이 4인 정삼각형 ABC에 AB를 움직일 때 제가 중선 정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중선 정리 정말 편리하거든. 자, 이 P가 움직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최대 요건 최소를 결정하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함수의 특징은 변하는 값은 하나예요. 걔 하나가 변하면서 전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의 최대 요건 최소를 이 변화하는 하나를 추측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가 변한다고 판단이 되면 판단이 아주 어렵죠. 언제 이게 최소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여기에 중점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라는 건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 혼자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PM의 길이만 최소면 되네 이렇게. 그런데 M이라는 건 정해진 점에 M은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P 혼자 움직이죠. 그럼 이게 최소가 되게 P를 가지고 오면 P의 위치는 어디로? 이 수선의 발의 위치로 놓이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을 만족할 거니까 여기다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1번. 얘는 풀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분점에서의 1대1대1 3등분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요. 분점의 XY 좌표가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건 실제로 그리실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려드리는 거고 얘랑 평행이고 2를 지나는 것도 하나 긋고 얘랑 평행이고 D를 지나는 것도 하나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AB랑 평행이고 D를 지나는 것도 하나 긋고요. E를 지나는 것도 하나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다는 사실 다 동의하시죠?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얘는 뭐냐? 여기에서 P 탔으면 되잖아. 길이가 다 같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4하고 여기 4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라는 게 얼마예요? 얼마야? 8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7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3, 3, 4니까 B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5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해버리시면 얼마다? 125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분점이 각각 독립적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넘어가 되겠죠? 그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저 직각을 위쪽 올려놓은 거거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니네가 이 풀이 했을 거야.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러면 X축, Y축 이지랄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똑같네 금방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하려고 뒤집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세변 BC, CA, AB의 중점을 각각 D, F라고 하자.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이거는 외워요. 무게중심일 때예요. 왜 외우냐? 어려워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러니까 DEF의 무게중심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자 D점을 x1, y1 이 점을 x2, y2 F점을 x3, y3라고 해보면 P는 자유로운 점이니까 x, y 이렇게 적게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PD의 제곱 더하기 PE의 제곱 더하기 PF의 제곱은 x-x1의 제곱 y-y1의 제곱 그리고 x-x2의 제곱 y-y2의 제곱 그리고 x-x3의 제곱 y-y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최대역은 최소고 얘는 x, y가 둘 다 독립변수니까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공수원에서 x, y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각자 독립적인 경우에 최대역은 최소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완전 제곱식의 합을 고치는 거죠. 그럼 얘를 고친다고 하면 x의 제곱은 3x의 제곱이 될 거고 1차항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리고 3y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나머지 상수는 관심 없어. 왜냐면 나는 최소가 될 때만 알고 싶은 거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완전 제곱 고친다고 하면 너네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마이너스구나.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완전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완전 제곱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얘들이 0 될 때가 최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x랑 y는 뭐예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외우라고 한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문제 나올 때마다 오 무게중심이네. 맨날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는 언제라고요? 무게중심일 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시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P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PD는 2예요 그냥. 그럼 왜 ABC의 무게중심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봐요. 중점이라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중점 아니어도 그래요. 자 봐봐. 이것도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A, B, C가 있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인 D가 있었어. 그리고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인 E가 있었어. 그리고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인 F가 있었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럼 여전히 무게중심이 일치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명료해요. 왜 명료하냐? 요만큼 썰어서 버려요. 그러면 처음 삼각형의 넓이에 m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만큼이 사라지죠. 여기 면적 똑같아요. 그만큼이 사라지죠. 여기 면적 똑같아요. 그만큼이 사라지죠. 그럼 모서리에서 다 똑같은 양을 지금 덜어낸 거지. 그럼 무게 중심이 바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면적을 썰었어야 무게 중심이 바뀌는 거지. 아까 그런 얘기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결국 무게라는 게 면적이거든요. 똑같은 면적을 가위로 잘라버린 거야. 얘가 반듯하게 딱 서 있는 상태였는데 동시에 세 군데의 모서리에서 똑같은 면적을 오려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심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얘는 하필이면 중점인데 중점은 1대1, 1대1, 1대1인 걸 뿐이지 중점일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율이 계속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요. 36번은 사실 좌표 잡아서 풀으라고 내 문제인데 좌표 잡아서 푸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해설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풀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풀 마음이 없고 실제로 경찰대에서 기출문제를 낼 때는 좌표 잡아서 풀으라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좌표를 잡아서 푸는 게 의도이려면 이런 숫자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비죠. 2대 1대 3이잖아. 우리 알고 있는 60도, 30도, 90도 그런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야. 하지만 선생님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각삼각형이 되게 한쪽으로 잘 모으는 행위를 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 항상 도형 문제는 뭐가 쟁점이라고 했냐면 누구를 지웠을까? 이게 쟁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선분 같은 걸 연장을 해서 교점을 본다든가 이런 짓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제일 빡치는 포인트는 뭐냐면 도형 문제를 풀 때 제일 빡치는 포인트는 누구를 한 변으로 하는 어떤 삼각형을 작도하면 이게 제일 빡치는 포인트예요. 네,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 2사를 2루트 3 근처로 가져가려고 이 삼각형을요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처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걸 그리는 건데 실제로 똑같이는 제가 눈으로 그리는 거니까 뭐 얼마나 똑같이 그려지겠어요? 네. 대충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삼각형을 작도했다고 우리 믿어봅시다. 알았죠? 예. 그럼 여기에 P'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2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랑 더하면 60도니까 여기 진짜 합동이라면 이렇게도 6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도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예. 그리고 여긴 당연히 옮겨온 거니까 4가 되겠죠. 이해되는 친구들? 그럼 믿기 어렵지만 여기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손으로 그려서 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2대 1대 루트 3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12 더하기 16의 루트를 씌운 이 루트 7이 되죠. 사실 이게 워낙 쉽기 때문에 좌표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기가 쉽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풀 줄 알면 이게 풀이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좌표를 잡아서 막 이것저것 연상하고 싶은 마음이 딱히 들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죠. 예.
좌표를 잡아서 푸는 거는 이런 숫자들이 조금 이상한 숫자들이 나와서 아 이거는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를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겁니다. 알았죠? 네. 넘어가도 되겠니? (39번) 볼게요. AB를 6, BC를 4, 각 B를 90도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 ABC의 A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다. 그럼 실제로 5고 실제로 1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예. 아까 그거 또 나왔잖아. 무게중심이 일치하는데 무게중심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쌤이? 똑같은 면적만큼 썰어내야 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가 5대1이면 여기도 당연히 5대1이어야 되고 여기도 당연히 5대1이어야 돼요. 그냥 안 그런 것처럼 그려져 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C2분의 B2 구하래. 다 뭐죠? 그러니까 약간의 물리적인 느낌이지만 졸라 쓸만하지. 그렇잖아. 예. 그래서 이거 좀 이용하시라고요. 괜찮죠? 같은 면적만큼 썰어내야만 얘들이 여전히 같은 무게 중심을 유지한다. 그냥 그런 생각이 쉽잖아. 니네 상식적으로 무게중심 딱 이렇게 딱 들고 삼각형이 안녕 나야 이렇게 지면과 평행이가 있다고. 여전히 평행 상태 유지하려면 양쪽을 썰 때 어떻게 썰어야 돼? 다 같은 면적을 썰어야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제 썰고 남은 게 뭐 삼각형이 안 되게 썰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전히 삼각형인 상태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같은 비를 유지하게 썰 수밖에 없죠. 같은 넓이면서 여전히 삼각형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니 삼각형이 아니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삼각형이 아니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 지금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니? 이해하겠어? 자, 40번은 좀 되게 좀 짜증나요. 문제가 그냥 화가 나.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뭐 2점 사이 거리나 뭐 많이 하면 3점 사이 거리인데 이렇게 이은 거 정도 막 꺾여서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스킨 도통 봐도 뭔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꾸 더하고 있는 놈들은 결국 어차피 선분의 길이거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또 이상하게 식을 꾸며가지고 니네가 못 알아보게 이렇게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문제를 바라보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1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거리 형태를 고쳐야 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그리고 x-4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거잖아. 근데 너네 시선은 이미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여기 사로잡혀 있지. x, y로부터 1, 2까지의 거리다. 그렇지 않니? 예. 사실 얘를 보고 x, y로부터 1, 2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은 판단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거리를 재면 이렇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저걸 보고 이 두 개의 거리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가 x, 2하고 1, y 사이의 거리도 식은 똑같이 나올걸?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걸 x, y랑 1, 2 사이의 거리라고 보는 순간 이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얘는 사실상 두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0, 0하고 1, y하고 x, 2하고
4,3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1은 사실은 3 빼기 2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러면 2선분, 2선분, 2선분 이 세 개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거리가 최소이려면 당연히 얘들이 정점이니까 1,y랑 x,2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얘랑 동일한 직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울기 4분의 3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3분의 8) x는 3분의 8이네요. 방금 쌤이 x 어떻게 구했냐면 기울기가 4분의 3이잖아요. 기울기가 4분의 3이면 xy 좌표의 변화의 비가 4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y좌표가 지금 2만큼 커졌는데 이 2가 바로 뭐냐면 B3에 해당하는 애예요. B3에 해당하는 애가 2라면 B1에 해당하는 애는 얼마예요? 3분의 2죠. 거기에 4를 곱하면 3분의 8이죠. 그래서 x는 3분의 8이에요. 물론 기울기 써가지고 갖다 크로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B를 좀 느끼면서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해야 B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점도 다 그런 식으로 잘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B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서 B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